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13번째. 오늘의 주제는 내가 타고난 DNA와 카페인 대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 오후에 커피 마시면 밤늦게까지 잠에 못 들고 가슴이 뛰어. 체질 탓일까? 이런 반응은 체내에 들어온 커피에 대해 내가 타고난 DNA가 카페인에 대한 반응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일단 섭취하면 장에서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곳에서 간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로 분해되는데 대체로 한 잔의 커피가 혈류에 도달하는 데 20분 정도 걸리고 카페인 효능 효과의 최대치는 마신 지 1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20분 이내에 몸속 전체에 퍼지고 섭취 후 1시간이 지나면 카페인 성능이 최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유기화합물이 앞의 사례처럼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커피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커피 한 잔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웰빙 효과의 느낌을 주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불편한 심장 박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카페인 분해 효소 시유전자의 존재 여부. 카페인 분해 효소 시유전자는 잠깐 여기서 시유전자라는 표현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필자가 시토크룸 P450 시스템의 해당 구성 부분을 필자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지칭하여 부른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카페인을 대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리키는데 이 유전자의 내 몸속의 존재 여부가 커피의 대사, 즉 소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지 아니면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속이 불편하고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는 행태를 보이는 단서가 되는데 이는 내가 타고난 DNA가 카페인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이, 중독, 흡연 및 약물 복용이 모두 카페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학도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를테면 내가 어떤 유전 코드를 지녔느냐에 따라 몸속에 들어온 카페인 효능 및 작용이 최대 4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유전체 분야 세계적 학술지 플로스 제네틱스 발표에 의하면 개인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가 카페인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유전자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시유전자입니다. 시유전자는 카페인 대사를 담당하는 주요 간 효소인데 카페인은 시유전자 효소를 사용하여 간에 의해 대사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유전적으로 이 효소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그래서 카페인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유전자의 변이 영향에 따라서 카페인 대사가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카페인 분해 유전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카페인의 대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빠른 대사자, 카페인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느린 대사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호 유전 메커니즘의 결과. 이런 유전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는 행동 양상은 커피 즉 카페인을 어떻게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을 의식하게 되고 나는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기분을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커피 한 잔이 불안이나 초조함을 가져다 준다면 자연히 여러 잔 혹은 과도한 커피를 피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유전적 메커니즘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좀 더 강력한 에스프레소 한 잔 아니면 부드러운 거품이 떠있는 카푸치노 한 잔을 원한다면 이런 선택이 단순히 이성적 기호에 따른 선택이 아닌 우리 몸 전체의 욕구를 반영한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면 평소 마시던 커피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진들이 39만 435명을 대상으로 한 원인 유전자 연구에서 심장 건강에 대한 인과적 유전적 증거를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혈압과 심박수가 그날 커피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오늘 커피를 회피하던지 아니면 더 많이 마실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내가 오늘 주문하는 커피 주문량은 나의 심장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고혈압이나 협심증을 앓고 있다면 자연스레 몸의 반응은 이를 의식해서 커피를 덜 마시거나 디카페인 커피 아니면 아예 커피를 완전히 피하게 되는데, 호주 정밀보건센터의 수석 연구원이자 책임자인 엘리나 하이포넨 교수는 이런 결과가 바로 유전학적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리의 유전학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양을 오늘 현재의 컨디션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피를 마십니다. 피곤해서 한 잔, 맛에 이끌려서 한 잔, 혹은 습관적으로 한 잔 하면서 커피 그 자체가 이젠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일부로 자리 잡는데,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은 모두 다 유전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유전학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몸에 지나친 커피의 과소비 과용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카페인의 흡수는 연령이나 성별, 유전적 배경, 질병이나 약물, 알코올이나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혈류에 도달하지만, 우리 신체에 이렇게 도달한 카페인이 수용분해 소화되는 양상은 전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유전자와 보호 유전 메커니즘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비해 내가 커피를 잘 못 마신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커피가 체질적으로 몸에 안 맞는다는 말을 쓰는데, 이는 유전적으로 커피를 잘 마시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 내 몸에 실유전자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결과로 몸보존 메커니즘이 작동, 원천적으로 커피를 멀리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커피 한 잔을 회피할 정도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여러 잔 커피를 마시는데도 끄덕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SNS에서 대세를 이루는 "그래서 커피는 무조건 독이다라는 단순 명쾌하지만 흑백 논리적인 이러한 주장은 이제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예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앞으로도 커피를 마실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맛보기 시작했다면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커피가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 즉 빠른 대사자와 카페인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즉 느린 대사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이런 몸의 신호나 반응에 따라서 나의 하루 커피 섭취 적정량을 합리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가령 커피가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은 단순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을 뿐인데도 이것이 대사, 즉 소화되지 못하고 몸속에 혈류를 타고 계속 머물러 하루 종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커피가 대사되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머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두통과 수면 장애, 구토나 짜증, 흥분과 긴장감, 빠른 심장 박동과 잦은 이뇨 작용에 따른 빈번한 화장실 출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느린 대사자의 커피 한 잔이 빠른 대사자의 커피 10잔과 맞먹는 효능이 나타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 향을 좋아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정기적인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몸이 커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커피를 절제해야 하며 억지로 마시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가 무조건 독이다 라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성 공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